또 시작하자. 민준아 앉아. 예서하고 시은이만 일어서 있어. 한 명만 앉자. 안 내면 지기 가위바위보. 야, 16년 인생에서 오늘 처음 졌네. 시은이 앉아. 자, 질량보존 법칙하고 일정성분비 법칙 두 개 설명할 겁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기체반응의 법칙과 화학반응 시 열의 출입 파트 설명해서 일단은 마무리 지을게요.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네. 아니 오늘 다 할까? 아니요. 난 할 수 있는데. 아니요. 난 괜찮은데. 아니요. 난 괜찮은데. 아니요. 수현이 어떻게 생각해? 아니요. 예. 자, 질량보존 법칙 1743년, 1794년까지 살았던 라부아지에가 아니요. 그냥 근데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다음 중 질량보존의 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나오고서 라부아지에 대신에 또 다른 사람 뭐 게이리싹이라든가 에디슨은 안 나와요. 좀 거긴 너무 많이 갔고. 좀 많이 갔어요. 아보가드로. 오, 아보가드로가 누구예요? 법칙. 아보가드로. 이래서 PB. 아보가드로를 몰라요? 그럼 안 되는데. 자, 어쨌든 질량 보존의 법칙이에요. 질량이 뭐 한다? 일정하다. 보존된다. 질량 보존 법칙이잖아. 그쵸? 그럼 뭔 소리냐면 화학 반응이 진행될 때 뭐가 진행될 때? 화학 반응 또는 무슨 변화? 물리 변화에서도. 그러니까 질량 보존의 법칙만 유일하게 물리 변화, 화학 변화 모두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잘 나와요. 자, 누구만? 질량 보존의 법칙만 물리 변화, 화학 변화에서 모두 적용이 돼요. 하지만 뒤에 배우는 일정 성분비 법칙이나 기체 반응의 법칙 얘네들은 화학 변화에서만 적용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그러니까 질량이 보존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보존이 돼야 되는데 질량이 줄어들더래. 질량이 늘어나더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량이 보존된다는 걸 증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아마 이제 뒤에 부분에 열린 용기, 닫힌 용기 이렇게 구분해 갖고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열린 용기에서는 질량이 보존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왜? 기체가 날아가거나 또는 공기 중에 있는 기체가 결합을 해갖고 질량이 증가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만 포인트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질량 보존 법칙은 그게 다야. 그게. 알겠니? 계산한 거 있어 없어? 일절 없어요. 한번 보자. 자, 거기 질량보존 법칙이 성립하는 까닭에 화학반응이 일어날 때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그럼 이거 우리 뭐 생각하면 돼? 화학반응식에서 개수 생각하면 되겠죠? 개수 우리 왜 맞춰줬어? 안 변해야 되니까. 그쵸? 그러니까 질량이 보존이 되는 거야. 됐나요? 그 다음 그 위에 물리변화에서도 화학변화에서도 모두 성립된다라고 나와 있죠? 요것도 꼭 반드시 기억을 해두세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상태가 변화한다거나 또는 용해가 된다든가 또는 예서가 방구를 껴갖고 확산이 된다든가 요런 것들에서도 질량은 보존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서가 60kg 아니야 50kg이었는데 방구를 끼고 49kg가 됐어. 와, 너무 좋은데요? 맨날 낄게요 그냥. 방구 질량은 얼마라고요? 1kg. 49kg가 됐다고. 1kg이죠. 그쵸? 대단한, 얼마나 싼 거? 그래도 야, 1kg를 쌀라 그래도 어마어마한 양인데요. 돼지고기 1kg면 와우. 근데 그 중에 소화돼서 나오는. 자, 어찌되었든 앙금 생성 반응, 기체 발생 반응, 연소 반응 이렇게 세 가지 나와 있죠? 네. 앙금 생성 반응은 열린 용기, 닫힌 용기 생각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기체하고 관계가 없어서. 알겠습니까? 대신 앙금 11가지는 기억을 해두자 말자. 하자. 예서야? 네. 해볼 수 있겠어요? 네. 11개. 네. 네. 염화은. 네. 아이오딘화은. 그렇죠. 무슨 색? 흰색. 누가? 아이오딘. 아이오딘화 은이 흰색. 네. 아이오딘화 은이 흰색. 네네. 그쵸? 네. 네. 네가 해볼래? 야, 아이오딘화 들어가면 노란색이야. 노란색이에요. 카드뮴 들어가도 노란색이고요. 네.
그래서 세 가지가 아이오딘에 들어간 게 2개고 카드뮴 들어간 게 하나였고 3개가 노란색 앙금이죠. 어디서 자신만만하게 흰색이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염화은이 흰색이죠. 노란색이요. 알겠습니까? 네. 다시 한번 해보세요. 염화은이랑 염화은, 아이오딘은 아이오딘아은, 바륨, 칼슘, 황산칼슘, 황산칼슘. 황산바륨, 그렇죠. 황화 아씨. 그 할 게 더 있는데. 황산 아, 나트륨, 했잖아. 황산은. 나트륨은 앙금 생기는 애가 아니에요. 탄산 그렇죠. 탄산 나트륨, 아이씨, 나트륨은 앙금 생기는 애가 아니라고. 탄산 탄산 칼슘, 그만하자. 많이 들었다. 칼륨. 많이 들었다. 아, 뭐 때리지 말라고. 냄새 날린다고. 아니거든요. 네, 아니래요. 자, 앙금은 열린 용기, 닫힌 용기 생각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하지만 기체 발생 반응이나 연소 반응은 질량의 변화가 생길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언제? 열린 용기에서. 하지만 닫힌 용기에서는 질량 변화 생겨 안 생겨? 안 생겨. 그것만 여러분들이 구분해 두시면 되는데 결론은 뭐냐면요. 이 반응에서 기체가 발생하는지 아닌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여러분들은 기체가 발생하는 예를 외워야 될까 안 외워야 될까?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문제 풀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자, 기체 발생 반응에서요. 거기 있는 예로는 탄산칼슘과 염화수소. 염화수소는 기체 상태면 염화수소라고 얘기를 하고요. 걔가 물속에 녹아있는 상태면 묽은 염산이라 그래요. 똑같이 HCl로 똑같이 씁니다. 알겠죠? 염화수소가 물에 녹아있어? 그럼 묽은 염산인 거고요. 그냥 기체야?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염화수소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됐나요? 탄산칼슘하고 염화수소 반응해갖고 염화칼슘, 물, 이산화탄소 생겨요. 뭐 생긴다고?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는 공기 중으로 날아가 안 날아가? 날아가요. 날아가니까 이산화탄소 질량만큼 열린 용기에서는 질량이 뭐 할까요? 감소하겠죠. 하지만 닫힌 용기에서는 질량의 변화가 없어요. 근데 오른쪽에 플러스 강의 보면은요. 달걀 껍데기, 조개 껍데기에 묽은 염사하고 반응하면 이산화탄소 발생한대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예로 알아둬야 될까 안 알아둬야 될까? 알아둬야 돼요. 알겠습니까? 또 앞에서 우리가 봤던 거 마그네슘 묽은 염산 반응은 무슨 기체 발생한다고? 앉아. 아연 묽은 염산 반응은 무슨 기체 발생할까요? 그것도 수소 기체예요. 그럼 요것도 알아두면 얘도 열린 용기에서 질량이 줄어들 수 있겠구나라는 거 파악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거기다 좀 적어놓으세요. 누구와? 금속과 묽은 염산이 반응을 하면요. 금속과 묽은 염산이 반응하면 무슨 기체 발생한다고? 수소 기체 발생이야. 기체여서 날아간다 해가지고 화살표 위로 표시해 줍니다. 오케이? 알겠습니까? 기체 발생 반응에 2번 화학 반응식의 질량 보존 법칙 갖고 2번에 기체 발생 반응에 예로 거기다가 그리고 여러분들 오투책 있죠, 그죠? 오투책엔 좀 더 디테일하게 다른 예도 나와 있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연소 반응 볼게요. 연소 반응도 2가지로 봐야 돼요. 몇 가지로 본다고? 2가지. 종이의 연소와 강철섬의 연소 이렇게 2가지가 잘 나오거든요. 종이 연소는 기체가 발생해요. 뭐가 발생한다고? 기체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얘는 열린 용기에서 질량이 뭐 할 수 있어? 감소할 수 있지만 강철섬의 연소는 공기 중에 산소하고 결합을 해요. 그러니까 열린 용기에서 질량이 뭐예요? 증가합니다. 강철섬뿐만 아니라 마그네슘도 누구도? 마그네슘도 또는 구리도 둘 다 공기 중에 산소랑 반응해서 반응을 해서 산화마그네슘이 되면서 산화구리가 되면서 질량이 뭐 할까요? 열린 용기에서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 얘도 같이 거기다가 강철섬의 연소 있는 데에다가 얘네들도 같이 적어 놓으면 같이 예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간단해요. 질량 보존의 법칙. 대표적인 예만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면
예서가 지금 너 째려봤어. 네? 안 졌다고. 아 이거 쓰느라. 안 졌다고. 쓰느라. 예서가 방금 째려, 딱 째려보고 안 째려보고서 아니 쓰고 일어나. 저게 뭐예요? 너 막 이런 표정이었어. 오케이. 남게. 안 보여요. 예, 여기 있습니다. 그럼 문제 푸는데 그렇게 크게 지장이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일정 성분비의 법칙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많이 헷갈려 하는데 우리 예서는 이제 더 이상 헷갈려 하지 않죠. 네. 그럼요. 그죠? 네. 이제 자신 있게 풀 수 있죠? 네. 옆에서 시연이 좀 잘 가르쳐 주세요. 시인이 저보다 잘해요. 아, 그렇군요. 제가 가르침을 당해야 돼요. 아이, 그렇군요. 네. 자, 일정 성분비의 법칙은 뭐냐? 누구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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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루스트래, 프루스트. 자, 간단해요, 간단해요. 아까 써볼게요. H2 더하기 O2 화살표 H2O가 만들어졌다라고 쳤을 때 개수가 이렇게 됐었어요. 맞나요, 안 맞나요? 맞죠? 맞죠? 그러면 여기 수소 혼자 몇 개예요? 얘는 수소 혼자가 총 4개예요. 이렇게 써봅시다. 됐나요? 얘는 산소 혼자 몇 개예요? 2개예요. 맞죠? 여기는 수소 혼자 몇 개? 4개. 산소 혼자 몇 개? 2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죠. 맞죠? 앞에 2가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 이렇게 잘랐을 때 얘네들의 질량과 얘네들의 질량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전에 했던 무슨 법칙? 질량 보존의 법칙으로 얘네들을 연결할 수 있는 거야. 맞죠? 그런데 항상 얘네들은 얘 4개 대 얘 2개로만 반응을 하잖아. 맞아 안 맞아? 수소의 상대적인 질량이 워낙 작기 때문에 상대적인 값을 쓰는데요. 수소의 상대적인 질량이 대충 1이에요. 얼마라고? 1. 산소의 상대적인 질량은 대충 작지만 16으로 보통 써요. 됐나요? 그럼 1자리가 몇 개 있어? 4개. 그럼 총 얼마? 4. 16자리가 몇 개 있어? 2개. 그럼 총 얼마? 32. 그쵸? 그럼 얘는 당연히 36이 되겠죠. 둘이 합친 거니까. 맞나요? 그러면 질량비가 몇 대? 1대. 몇 대? 8대. 몇 대? 9로 항상 일정하게 이렇게 반응할 거다라는 게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야. 무슨 비가? 질량비가 항상 이렇게 반응할 거다. 근데 상대적인 값들은 외울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보통 일정 성분비의 법칙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3개예요. 몇 가지라고? 3개. 그 첫 번째가 얘라고. 아까 여러분들한테 계속 내가 질문했던 거 있죠? 그 중에서 요거 질문했는데 우리 현민이한테 2번이나 질문했는데 현민이가 2번 다 실수하고 다 틀렸어요. 와, 우리 현민이. 야, 그 와중에 음료수 마시고 있어요. 와우! 후후! 맛있겠다. 알겠습니까?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구리하고 누구하고? 구리하고 산소하고 반응을 해서 산화구리가 돼요. 2, 2 이렇게 된단 말이야. 오케이? 얘네들은 질량비가 얼마 나오느냐? 4대 1대 5가 나와요. 왜요? 얘네들도 상대적인 값으로 계산을 하면 이렇게 나온다고. 구리도 상대적인 질량값이 있을 거 아니야. 산소도 상대적인 질량값이 있을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 얘는 상대적인 질량이 아까 뭐 얼마였어? 16이었지. 그럼 얘가 2개 있으니까 얼마 거? 32가 되겠지. 그쵸? 그러면 요거의 딱 4배가 얼마가 돼요? 128. 128이니까 얘는 상대적인 질량이 얼마가 될까? 64가 되는 거죠. 64짜리가 2개 있었고 128이 된 거니까. 이해 가셨어? 그러니까 상대적인 질량은 몰라도 되는데 이 비율은 여러분들이 뭐에 뒀으면 좋겠다? 외웠으면 좋겠다. 물론 이 비율을 그래프상에서 가르쳐주면서 4대 1대 5라는 거를 그래프에서 니네가 찾아도 돼요. 찾아도 되는데 이 비율은 안 변한다고. 무조건. 그러니까 이 얘가 나오면 무조건 머릿속에 뭐 생각하면 돼? 4대 1대 5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아까 예서처럼 1대 4대 5요 이러지 말고요. 구리가 4예요. 산소가 얼마고? 1이고 산화구리는 당연히 5가 되겠죠. 그러면 얘 대 얘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얘 대 얘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이해 가셨어? 갔어 안 갔어? 갔어? 그럼 문제 어떻게 나오느냐? 문제 나올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시면 돼요. 집중! 전, 참, 후, 시 말고 전참으로. 뭔 소리냐? 반응 전에 질량 얼마 있어요? 이렇게 이제 문제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친구가 한 40g 있어요. 몇 g 있다고?
40g. 아, 얘가 한 20g 있어요. 이렇게. 네. 얘는 없어요. 이렇게. 아직 반응을 안 했으니까. 맞죠? 근데 반응에 참여하는 애들은 무조건 몇 대 몇으로 반응해야 된다고? 4대 1로 반응해야 되는데 얘가 다 반응을 하려면 얘가 얼마 있어야 돼요? 80 있어야 되죠. 근데 80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얘는 남겨. 그럼 얘가 다 둘 중에 하나는 다 반응시켜야 돼.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반응시켜야 돼. 근데 몇 대 몇으로 반응한다고? 4대 1로. 그럼 얘를 다 반응시키려면 얘는 다 없어지겠죠. 맞죠? 그럼 4대 1이라며. 그럼 얘는 10g만 반응을 하겠지. 그러니까 10g이 없어지겠지. 맞죠? 4대 1대 5라며. 그럼 얼마? 아, 50g이 새로 생기겠군요.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이해 가셨어? 근데 왜 저거 20g으로 안 하고 왜 40g? 20g으로 하려면 얘가 80g이 필요하잖아. 아. 됐어요? 그냥 위에서 더하세요. 얼마? 0. 더하세요. 10. 더하세요. 50. 그럼 누가 남아요? 산소가 10g 남고요. 산화구리 얼마 생겨요? 50g 생겨요. 이렇게 식으로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깔끔하게 다 볼 수가 있겠죠. 오케이? TV에 나오는 전참시가 아니고요. 전참후. 반응전. 아니야. 반응전. 반응에 참여하는 비율. 참여 후. 반응 후. 이해 가셨어? 하나만 더 해볼까? 그럼 여기서도 갈까? 아까? 여기서도 가능하겠죠? 여기서 똑같이 써봐. 전, 참, 후. 이렇게 써보자고. 아, 수소기체가 20g 있었대. 몇 g 있었다고? 20g 있었대. 아, 산소기체가 40g 있었대. 몇 g 있었다고? 40g. 얘는 지금 없었어. 이렇게 이제 얘네들은 이제 반응을 다 참여시켰다라고 치자고.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남아야 돼요. 둘 다 반응하면 너무 좋죠. 둘 다 쓰이면 좋죠. 근데 무조건 둘 중에 하나는 반응을 해야 돼. 그럼 얘를 다 쓰려면 얘가 얼마 필요해? 1대 8이니까. 160인데 160 있어 없어? 없잖아. 그쵸? 그러니까 얘를 다 쓸 수는 없어. 그럼 얘를 다 써야 될 거다 이거지. 그죠? 근데 얘가 비율이 얼마야? 8. 그럼 얘 다 쓰자. 40이다 이렇게 써보자 치자 이거지. 됐죠? 그럼 얘가 8이니까 그거에 1에 해당되는 거는 그렇죠. 5g만 없어지겠죠. 이해가요? 당연히 얘는 1대 8대 9니까 둘이 더해준 거 얼마? 45 이렇게 쓰면 되겠죠? 더해줘 얼마? 15 얼마? 0 얼마? 45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누가? 수소가 몇 그램? 15g 남아요.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 됐나요?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또 추가로 뭐로 나올 수 있냐면 얘가 15g 남는데 산소를 얼마를 더 넣어줘야 이 수소를 다 쓸 수 있어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몇 대 몇이야? 1대 8이잖아. 그럼 얘는 얼마 더 포함 되면 15에다가 얼마 곱한 거? 8 곱한 것만큼 더 있으면 되겠네. 100. 120. 그렇지. 어떤 느낌인지 이해 갔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갔지? 그냥 니네가 어떻게 푸는지만 딱 가닥을 잡아놓으면 된다 이거지. 알겠습니까? 그럼 몇 대 몇 대 몇이라는 것만 좀 알아두면 돼요 안 돼요? 되죠. 얘도 몇 대 몇 대 몇이라는 거 알아두면 돼요 안 돼요? 되죠. 하나 더 있다 그랬지. 그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뭐야? 마그네슘과 산소가 반응해서 산화 마그네슘 되는 거야. 오케이? 얘네들 몇 대 몇 대 몇이냐? 3대 2대 5예요. 몇 대 몇 대 몇이라고? 3대 2대 5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좀 확실하게 기억해 두세요. 이것만 확실하게 기억해 두세요. 이것만 확실하게 기억해 두세요. 알겠습니까? 얘로 제일 잘 나오는 게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수소하고 산소하고 반응해갖고 물 되는 거랑 구리하고 산소 반응해갖고 산화구리 되는 거랑 마그네슘하고 산소하고 반응해갖고 산화 마그네슘 되는 거랑 이렇게 해갖고 1대 8대 9, 4대 1대 5, 3대 2대 5 외워지잖아 이 정도는. 안 써 있어요. 책에요? 써 있어요. 구리산소 산화구리 되는 건 써져 있고요. 그거밖에 없네요. 오토에는 있어요. 아래 있지 않나요? 오토 플러스 강이나 이런 데에 있어요. 아래 물 있고. 물도 있네요. 1대 8. 그죠? 과산화수소는 몇 대 몇이래요? 1대 16이래요. 암모니아는요? 14대 3이에요. 얘네들은 상대적인 질량값을 가르쳐 줍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비율도 구할 수가 있겠죠. 교리야 맛있어?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자, 질량 보존의 법칙은 계산하는 게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지금 계산했잖아. 지금 계산했잖아.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그리고 또 어떤 형태로 나올 수도 있냐면 볼트너트로 나옵니다. 뭐로 나온다고? 볼트너트 형태로 나와요. 뭐 별거 다를 건 없어요. 지금 여기 내용은 안 나왔지만 여러분들 뒤에 무슨 문제 풀다 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화합물이 만들어지는데 볼트가 이렇게 생겼고 너트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쳤을 때 얘네들이 화합물이 형성이 될 때 볼트 하나에 너트 이렇게 된다라고 친다면 얘네들은 볼트 하나에 너트가 몇 개 무조건? 3개가 반응하게 되는 거겠죠. 그럼 개수비로 일단 1대3이 돼야 되는 거지. 몇 대 몇이 돼야 된다고? 1대3이 돼야 되는데 얘가 총 30개 있대. 몇 개 있다고? 30개 있대. 근데 얘가 10개 말고 24개 있대. 그러면 요 화합물은 몇 개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문제 물어볼 거다 이거지. 알겠습니까? 얘 몇 개 있어? 30개. 얘 몇 개 있어? 24개. 근데 얘네들은 전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반응에 참여하는 애들은 몇 대 몇으로 반응해야 돼? 1대3으로 반응해야 되겠죠? 그럼 얘가 1로 쓰려면 얘가 90개 있어야 되네. 90개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이걸 다 쓰자 이거야. 둘 중에 하나는 다 써야 되니까 무조건. 맞아? 그럼 얘를 다 쓰면은 하나에 해당되는 게 8개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8개만 쓰이겠죠. 이해 가셨어? 뭔 말인지 이해 가셨어? 그러면 몇 개? 0개. 0개. 몇 개? 12개. 22개가 남아버리겠죠. 그쵸? 그쵸? 그리고 그 화합물은 몇 개가 생길까요? 요 화합물은 몇 개 생길까요? 그렇죠. 8개의 화합물이 생기겠군요.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야. 이해 가셨어? 또는 이 상황에서 얘 하나의 질량이 2g이고요. 얘 하나의 질량이 1g이에요. 이렇게 나왔다라고 했을 때 질량비는 몇 대 몇이에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맞죠? 그러면 몇 대 몇으로 반응해야 돼? 1대3. 그럼 1이 얼마? 2g. 3이니까 얼마? 6g. 그러니까 몇 대 몇이야? 요것도 1대3이야.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얘가 만약에 요게가 만약에 5g이다라고 친다면 몇 대 몇이 될까? 5g 대 얼마? 3g이 돼. 1g이니까 3g이 되겠죠? 1g짜리가 3개 있어야 되잖아. 5대3이 되겠죠? 질량비가? 그러니까 각각 질량이 뭐냐에 따라서 질량비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지. 어떤 느낌인지 이해가요?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 줘봐. 책에 그런 문제가 있을 것인데 23쪽에 10번 보시면요. 있죠? 그죠?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럼 화합물 BN2를 구성하는 볼트와 너트의 개수비는 몇 대 몇이에요? 1대3이죠 뭐. 그죠? 화합물 BN3를 구성하는 볼트와 너트의 질량비는 몇 대 몇이에요? 볼트 하나당 얼마래요? 2g, 너트 하나당 1g. 2대 6. 아니지. 18? 볼트 하나당 너트 3개라고. 아니 잠깐만. 2대 3이죠. 하나당 1g이구나. 응. 됐나요? 네. 화합물 BN3의 질량은 얼마예요? 5. 볼트 10개, 너트 40개를 이용해서 체들을 만들 수 있는 화합물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라고 나왔죠? 1대3으로 반응하죠? 네. 그럼 볼트를 다 쓰이면? 30개. 너트 30개니까 다 돼야 안 돼? 안 돼요. 아니, 볼트는 다 쓸 수 있죠? 네. 그쵸? 그러니까 화합물 몇 개 만들어져요? 10개. 네. 왜? 화합물에도 볼트는 하나고. 그죠? 그럼 볼트 개수만큼 화합물이 생기겠구나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이해 가죠? 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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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알아듣니? 이해 갔죠? 기체 반응 법칙도 설명을 설명하면은 하나 저쪽 문으로 갈게요. 문제 푸는 시간. 오케이 여기까지.